안녕하세요. 10분 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류리나 님이 지은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리들리드 출판, 옮긴 이는 이에스더입니다. 54명의 하버드대 교수와 동문들이 집약한 100년 전통 말하기 비법 바이블이라고 써있는데요. 책 속 내용 일부를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 이야기 시작에 신중하라. 대화가 어렵고 분열이 많아도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소통만이 합당한 존중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화의 시작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나은 서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빅토리아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진흙탕에 빠진 지 3년이 넘었다. 그동안 그들이 노력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날이 갈수록 관계는 힘들어졌다. 지금 그들은 모두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빅토리아에게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다. 남편이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미루는 것이다. 그는 어쨌든 서로 사랑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매우 껄끄럽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빅토리아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총대를 매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는 둘 다 이혼하는 게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유감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안하기도 해.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어. 그동안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엉망이었든 간에 어쨌든 그것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각자 새롭게 살아보자. 잘 알겠지만 만약 재산 분배에 변호사가 개입되면 이혼 소송비만 늘어날 거고 얼마 되지도 않는 가용 공동재산은 더 적어질 거야. 어쩌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빚을 져야 할지도 몰라. 그래서 내 생각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남편이 재산 분배에 관한 대화에서 쌍방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빅토리아는 그들의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무대를 세팅한 것이다. 좋은 시작은 절반의 성공이나 다름없다. 수년간 집중적으로 인간관계를 연구해온 마츠 하요슬은 의견의 분열이 있는 대화에서는 시작의 행동과 말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는 각자의 태도, 포부, 의도 및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등과 같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적극적인 태도를 내보일 수 있다. 대화의 과정에서 보면 서론이 충분히 훌륭한지 여부가 대화 전체의 성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분열에 대해 아직 고집을 부리는 상태이지만 어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서론을 통해 이 대화가 분열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닌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임을 인식하게 된다. 화목한 분위기와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두는 것은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서론이 제공되는 찰나의 순간에 결정된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가 아내로서 가정을 위해 희생했다고 남편을 압박한다면 이어지는 재산 분배에 대한 대화는 체면이고 뭐고 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서론은 자신이 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표현하고 현재 쌍방에게 존재하는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을 감동시켜 기꺼이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츠 하요슬은 이야기 서론을 설계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라고 했다. 1. 두 사람의 공동 이익을 찾아라.
협상이 결렬되는 이유는 보통 이익 때문이다. 이익은 협상하는 쌍방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이유이자 동기이고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상대방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 좋은 점이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이 점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모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빅토리아가 대화에서 활용한 기술이다. 조금만 수정하면 여러 상황에서 이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물건을 산 가게에서 반품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직접 가게의 매니저에게 몇 년 전부터 쭉 저는 이 가게의 단골이었어요. 제가 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많이 오기도 하지만 사실 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곳을 많이 추천했어요. 매번 이곳에 대해 칭찬할 때면 우수한 사후 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어 말했죠. 만족스러운 고객 서비스가 이곳의 가장 명확한 대표 이미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의 이 작은 불쾌함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당신이 이전에 왔을 때 한 번도 이 매니저를 본 적은 없지만 당신이 언급한 말은 그를 가게의 사업과 명성에 집중하는 직원으로 만들었다. 반드시 그는 이 가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 가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마라. 우리는 냉정한, 격식을 갖추는, 우호적인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떤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없다. 분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동의해야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느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다시는 그를 상대하지 않겠어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옳지 않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면 쌍방 모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열에 대해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 분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더 진실하고 적극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상황에 따라 자신의 지지자에 대해 이야기하라. 특수한 상황에서 당신에게 지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애니가 승진을 하고 나자 함께 일하던 동료가 부하 직원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용한 방법이 있다. 먼저 그 직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들이 취해야 할 입장을 짚어주었다. 대화를 할 때 애니는 이런 서론으로 시작했다.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왜 저를 부서의 매니저에 임명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의 지지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도 그의 리더십과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어떻게 해야 더 잘 협력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애니가 사장이 자신의 강력한 지지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큰 폭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니다. 애니의 방법이 잘 통했던 것은 이곳이 직장이기 때문이고 사장은 권위가 있고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동맹자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빅토리아가 이런 전략을 사용하여 남편에게 자신이 친구와 자매 혹은 이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다른 어떤 사람과 상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자신은 얼마의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둘의 대화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지금까지 10분 책말이었습니다. 공들일 대화는 따로 있습니다. 3가지 주의점 기억하시면서 성공적인 대화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